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의 여러분. 나이 들수록 아침마다 혈당계를 바라보는 일이 두려워지시죠?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오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약을 줄일 수는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평생 약에 의존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켠이 무겁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오랜 고민에 대한 전혀 다른 해답을 드리려 합니다.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진짜 혈당 관리의 비밀, 바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저는 58년 동안 한의학을 연구하며 4만 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혈당을 안정시키고 약을 줄인 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약이 아닌 5가지 채소가 그들의 삶을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도 그 5가지 채소가 어떻게 췌장을 살리고 혈당을 되살리는지 직접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그리고 자유로운 삶을 위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병원에서는 좀처럼 들을 수 없는 이야기다. 나는 김영호, 올해로 83살이다. 평생 한의학과 약초학을 연구하며 58년 동안 환자들의 손을 잡아왔다. 내 손을 거쳐간 환자만도 4만 명이 넘는다. 그 중에는 혈당이 500을 넘나들며 절망에 빠졌던 이들도 많았다. 그들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을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과연 올바른 치료를 하고 있는가? 약을 처방하고 주사를 놓아도 환자들의 눈빛 속 절망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시골에서 올라온 한 할머니가 내게 말했다. 선생님, 약 대신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혈당을 잡았어요. 처음엔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검사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당화 혈색소가 11.6에서 6.8로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평생의 신념을 뒤흔드는 공부를 시작했다. 수천 편의 논문을 뒤지고 직접 환자들과 식단 실험을 하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당뇨의 해답은 병원 처방전이 아니라 바로 식탁 위에 있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약에 의존하며 병을 관리하려 했지만 정작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자연의 먹거리였다. 채소가 단순히 비타민을 주는 음식이 아니라 세포를 살리고 인슐린의 문을 여는 열쇠였던 것이다. 나는 수십 년간 이 사실을 알면서도 확신하지 못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환자들의 변화가 내 눈앞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약을 줄여도 혈당이 안정되고 얼굴빛이 밝아지고 손끝의 감각이 되살아났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다. 꾸준히 특정한 5가지 채소를 식단에 포함시킨 것이었다. 나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병이란 약으로만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삶의 방식, 식탁의 내용, 하루의 습관이 바로 치료의 본질이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내 58년의 경험을 숨김없이 나누려 한다. 병원과 제약회사가 결코 말하지 않는 진실, 그리고 내가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 겪은 기적 같은 변화의 기록을 전하려 한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강의가 아니다. 평생 약에 의존하며 살아야 한다고 믿는 이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 당신이 먹는 한 끼의 밥상, 그 안에 당신의 인생이 달려있다. 이제 그 진실을 마주할 때다.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이 높아지는 병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더 이상 인슐린의 말을 듣지 않게 된 상태다. 인슐린은 세포의 문을 두드리며 포도당이 들어가야 한다고 신호를 보내지만 세포 안에 자물쇠가 녹슬어 열리지 않는다. 그 열쇠를 녹슬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잘못된 식습관과 영양 불균형이다. 특히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인슐린은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세포의 문은 여전히 닫혀 있고 포도당은 피 속을 떠돌며 혈당을 높인다. 이 단순한 원리를 이해하면 당뇨의 근본 원인을 다시 볼 수 있다. 병은 세포의 고장이고 세포의 언어를 회복시키는 것이 치료의 출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보다 먼저 음식이 바뀌어야 한다. 사람들은 흔히 병을 약으로 고치려 하지만 인체는 약으로 만들어진 기계가 아니다. 인체는 자연의 산물이며 자연에서 자란 음식이야말로 몸이 알아듣는 언어다. 수많은 논문과 임상 자료들이 그 사실을 증명한다. 미국 당뇨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잎채소를 자주 섭취하는 사람은 당뇨 발생 위험이 현저히 낮았다. 특히 마그네슘, 수용성 섬유질, 폴리페놀 등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
나는 이런 데이터를 단순히 읽는데 그치지 않았다. 환자들과 함께 직접 식단을 바꾸어 보았다. 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식사 순서를 바꾸고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며 식사마다 한 줌의 채소를 추가했다. 놀랍게도 몇 주가 지나자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식후 급격히 치솟던 수치가 완만해졌고 약의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인슐린의 열쇠는 병원에서 나오는 처방전이 아니라 자연의 밭에서 자라는 잎사귀에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변화가 단지 혈당 수치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점이다. 환자들의 얼굴빛이 달라지고 수면이 깊어졌으며 손발의 저림이 줄었다. 몸이 다시 말을 듣기 시작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나는 인체가 얼마나 정직한 존재인지를 배웠다. 잘못된 것을 넣으면 고통으로 반응하고 올바른 것을 넣으면 서서히 회복한다. 결국 당뇨의 본질은 불치가 아니라 생활의 문제였다. 인슐린의 문을 여는 것은 의사의 손이 아니라 환자의 식탁 위에 있었다. 바로 그 깨달음이 내가 이 5가지 채소에 주목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다. 시금치는 흔한 채소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숨어 있다. 나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지켜보며 시금치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에게 공통된 변화를 보았다. 그들의 혈당 수치가 점차 안정되고 손끝의 저림이 사라지고 피로감이 줄었다. 시금치는 단순한 잎채소가 아니다. 그것은 인슐린이 세포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돕는 천연 부스터다. 인체에는 수조 개의 세포가 존재하며 각각의 세포는 포도당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문은 인슐린이 혼자 힘으로는 열 수 없다. 마그네슘이라는 조용한 열쇠가 있어야만 문이 부드럽게 열린다. 당뇨 환자의 혈액을 검사해보면 열의 8명이 마그네슘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되어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시금치 한 줌에는 하루 필요량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마그네슘이 들어있다. 게다가 시금치의 수용성 섬유질은 위 속에서 젤처럼 변해 위벽을 감싸며 당분이 장으로 내려가는 속도를 늦춘다. 이것은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아주는 천연 완충장치다. 마치 물살이 급한 강에 둑을 쌓아 흐름을 조절하는 것처럼 시금치는 음식물이 당으로 변하는 속도를 조절한다. 그리고 시금치 속의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을 지켜주는 파수꾼이다. 당뇨 환자에게 가장 무서운 합병증 중 하나가 바로 망막병증인데 시금치는 이 위험을 낮추어 시력을 보호한다. 나는 환자들에게 시금치를 약처럼 먹으라고 하지 않는다. 그저 식탁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두라고 말한다. 아침에는 달걀과 함께 시금치를 볶아 먹으면 단백질과 섬유질이 만나 포만감이 오래간다. 점심에는 된장국에 시금치를 넣어 발효된 된장의 성분과 어우러지게 하고 저녁에는 들기름으로 무쳐 먹으면 오메가3 지방산이 시금치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준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해가 된다. 시금치에는 수산이 들어있어 생으로 많이 먹으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살짝 데쳐서 드시길 권한다. 이 작은 조심이 시금치의 효능을 온전히 끌어내는 지혜다. 나는 시금치를 환자들에게 처음 권할 때마다 하루에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말한다. 많은 이들이 의아해하지만 그 한 줌이 꾸준히 쌓이면 몸은 분명히 변한다. 채소가 약보다 강력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시금치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다. 케일은 겉보기에는 거칠고 질긴 잎을 가진 채소지만 그 속에는 지친 췌장을 지켜주는 강력한 힘이 숨어 있다. 나는 수많은 환자들의 췌장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며 깨달았다. 당뇨 환자의 췌장세포, 특히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는 마치 오래된 기계처럼 지쳐 비틀거리고 있었다. 끊임없는 혈당의 공격 속에서 이 세포들은 점점 기능을 잃어갔다. 그런데 케일 속의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이 세포들의 방패막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전율을 느꼈다. 설포라판은 식물 스스로가 해충과 병균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내는 천연 보호물질이다.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면 산화 스트레스, 즉 세포를 녹슬게 하는 독성 산소로부터 췌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한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케일이나 브로콜리에서 추출한 설포라판을 12주 동안 복용한 환자들의 공복 혈당이 평균 15% 이상 낮아졌고 인슐린 저항성 지표도 20% 개선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수치의 변화가 아니라
세포 수준의 회복을 의미한다. 케일에는 또 하나의 보석 같은 성분이 있다. 바로 케르세틴이다. 케르세틴은 혈관의 내피를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혈당 때문이 아니라 그로 인한 혈관 손상 때문이다. 케르세틴은 이 손상을 완화시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합병증의 위험을 줄인다. 그러나 문제는 케일의 쓴맛이다. 많은 이들이 그 쓴맛 때문에 포기하지만 나는 환자들에게 말한다. 쓴맛이야말로 약효의 증거입니다. 다만 먹기 편하도록 조리법을 조금만 바꾸면 된다. 들기름과 마늘을 팬에 두르고 약불에서 천천히 볶으면 들기름의 고소함과 마늘의 매운 향이 쓴맛을 중화시킨다. 혹은 바나나나 사과를 넣고 스무디로 만들어도 좋다. 과일의 단맛이 케일의 쓴맛을 눌러주고 풍부한 섬유질이 과일의 당분 흡수를 늦춰 혈당을 안정시킨다. 중요한 팁 하나는 케일을 자른 후 바로 조리하지 말고 5분 정도 그대로 두는 것이다. 이 시간 동안 케일 속에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가 활성화되어 설포라판이 더 많이 생성된다. 작은 기다림이 큰 약효를 만든다. 하지만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케일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물질이 있어 갑상선 기능을 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에는 주 2-3회 정도로 섭취 횟수를 줄이면 된다. 케일은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세포의 방패이며 혈관의 수호자다. 나는 케일을 통해 수많은 환자들이 다시 힘을 얻는 모습을 보았다. 췌장이 쉬어가고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는 과정이었다. 그것이 바로 케일이 지닌 진정한 가치다. 깻잎은 고깃집에서 흔히 쌈으로 먹는 평범한 채소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혈관을 청소하고 몸의 균형을 되찾게 하는 놀라운 힘이 숨겨져 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환자들의 식단을 관찰하면서 깻잎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발견했다. 그들은 얼굴빛이 맑고 손끝의 혈류가 고르고 혈당의 변동폭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다. 깻잎 한 장에는 당근보다도 더 많은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으며 이 성분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해 혈관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완화한다. 당뇨 환자의 혈관은 늘 염증에 시달린다. 고혈당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미세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깻잎은 이런 손상을 회복시키는 천연의 약이다. 그러나 깻잎의 진짜 가치는 오메가3 지방산에 있다. 깻잎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관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의 점도를 낮춰 순환을 돕는다. 흔히 사람들은 오메가3을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깻잎은 식물 중에서도 드물게 오메가3의 보고라 할 수 있다. 게다가 깻잎 특유의 향은 단순한 풍미가 아니다. 그 향의 정체는 페릴알데하이드라는 정유 성분으로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로 인한 혈당 상승을 완화한다. 당뇨 환자들이 흔히 겪는 문제 중 하나가 스트레스성 혈당 급등이다. 마음이 불안하면 혈당이 쉽게 올라가지만 깻잎의 향은 그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준다. 깻잎을 식탁에 올리는 방법은 다양하다. 나는 환자들에게 깻잎 장아찌를 만들어 두라고 조언한다. 소금에 절인 깻잎을 간장과 식초 그리고 설탕 대신 스테비아를 넣은 양념장에 담가두면 1달 이상 두고 먹을 수 있다. 고기를 먹을 때는 반드시 깻잎으로 쌈을 싸서 먹으라 말한다. 깻잎의 섬유질이 고기의 포화지방 흡수를 억제하고 포만감을 높여 과식을 막는다. 또 깻잎을 넣은 된장국이나 찌개도 훌륭한 선택이다. 발효된 된장과 깻잎의 향이 어우러지면 장 건강이 좋아지고 소화가 원활해진다. 하지만 위가 약한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깻잎의 강한 향 성분이 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하루 2-3장으로 시작해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다. 깻잎은 작지만 강하다. 혈관을 맑게 하고 스트레스를 낮추며 몸의 균형을 바로잡는다. 나는 깻잎을 단순한 쌈 채소가 아니라 마음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보호하는 약초로 본다. 매일의 식탁 위에 올라오는 한 장의 깻잎이 췌장을 쉬게 하고 혈당을 다스리며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든다. 그것이 깻잎이 가진 진정한 힘이다. 브로콜리 새싹은 작고 여린 잎사귀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다. 손톱만한 크기의 이 새싹은 다 자란 브로콜리보다 설포라판 함량이 10배에서 100배나 높다. 나는 이 사실을 처음 접했을 때 믿기 어려웠다.
그러나 존스 홉킨스 대학의 폴 탈라레이 박사가 30여 년간의 연구 끝에 이를 증명했다. 브로콜리 새싹은 마치 나무 한 그루의 생명력이 한 방울의 진액에 응축된 듯한 존재였다. 이 고농도 설포라판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시킨다. 스웨덴 룬드 대학교의 임상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 환자 97명에게 12주 동안 브로콜리 새싹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인슐린 감수성이 평균 14% 개선되었고 비만 환자에서는 20% 이상 좋아졌다.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브로콜리 새싹은 또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 당뇨 환자의 몸속은 활성산소라는 독성 물질로 가득한데 이것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신경을 마비시키며 눈의 망막을 파괴한다. 브로콜리 새싹은 이러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천연 방패다. 그러나 이 새싹은 열에 매우 약하다. 50도만 넘어도 설판에 파괴되기 때문에 반드시 생으로 먹어야 한다. 나는 환자들에게 늘 말한다. 이 새싹은 불을 싫어합니다. 그대로 드세요. 샐러드에 뿌리거나 김밥 속에 넣거나 스무디로 갈아 마시면 좋다. 레몬즙을 조금 넣으면 비타민C가 설포라판의 흡수를 돕고 올리브 오일을 곁들이면 비타민 E가 항산화 효과를 배가시킨다. 브로콜리 새싹을 꾸준히 먹는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덜하며 식후 혈당의 상승폭이 완만해졌다. 다만 처음부터 많은 양을 먹는 것은 좋지 않다. 새싹의 섬유질이 강해 가스가 찰 수 있으니 처음에는 반컵 정도로 시작해 천천히 양을 늘려가야 한다. 또 브로콜리를 조리할 때도 요령이 있다. 끓는 물에 3분 정도 데친 뒤 바로 찬물에 헹구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자른 후 15분 정도 그대로 두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설포라판의 전구체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먹는 브로콜리는 새싹만큼은 아니어도 충분히 효과적이다. 나는 브로콜리 새싹을 작지만 가장 강력한 치료제라 부른다. 그 한 줌의 새싹 속에는 췌장을 지키고 혈당을 다스리며 세포를 되살리는 생명의 힘이 담겨 있다. 작다는 이유로 과소평가하기엔 그 효능이 너무 크다. 브로콜리 새싹은 자연이 인간에게 남겨둔 가장 정직한 선물이다. 표고버섯은 겉으로 보면 그저 흔한 식재료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당뇨 환자에게 놀라운 치유의 힘이 숨어 있다. 엄밀히 말하면 표고버섯은 채소가 아니라 균류지만 우리의 식탁에서는 늘 채소처럼 다루어진다. 이 버섯 속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다당체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바로 천연 혈당 조절제다. 베타글루칸은 위에서 젤 형태로 변해 음식물과 섞이며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늦춘다. 장에서 당이 흡수되는 속도 역시 완화되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는다. 일본 도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표고버섯 추출물을 8주 동안 섭취한 결과 식후 혈당 상승폭이 40% 감소했고 인슐린 분비량은 20% 늘었다. 또 다른 중요한 성분은 에리타데닌이다. 이 물질은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해 혈중 지질 수치를 낮춘다. 당뇨 환자의 절반 이상이 고지혈증을 함께 앓고 있는데 표고버섯은 이 두 문제를 동시에 다스릴 수 있는 드문 식품이다. 나는 표고버섯을 단순히 영양이 풍부한 식재료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혈관을 정화하고 인슐린의 효율을 높이는 천연의 조절 장치다. 표고버섯의 매력은 그 활용법의 다양성에 있다. 구워서 소금만 뿌려도 향긋하고 볶음이나 찌개, 국물 요리 어디에도 잘 어울린다. 건표고를 불린 물은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 물 속에는 수용성 영양소가 녹아있어 국물에 사용하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음식이 그렇듯 주의할 점도 있다. 표고버섯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통풍이 있는 사람은 과하게 먹지 않아야 한다. 처음에는 하루에 2-3개 정도로 시작해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한 할머니의 사례를 잊지 못한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82의 이순자 할머니는 20년 넘게 당뇨약을 복용했지만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다. 식후 혈당은 늘 200을 넘었고 콜레스테롤은 280까지 치솟았다. 신장 기능도 떨어져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아져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며느리가 나에게 도움을 청했고 우리는 약물 치료와 함께 식이요법을 병행하기로 했다. 그 중심에 표고버섯이 있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할머니가 매일 표고버섯 2-3개를 구워 반찬으로 드시기 시작했다.
2주가 지나자 밤에 갈증으로 깨는 횟수가 줄었고 한 달 후에는 계단을 올라가도 숨이 차지 않는다고 말했다. 8주 후 측정한 식후 혈당은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이었고 인슐린 저항성 지표는 절반 가까이 개선되었다. 3달이 지나자 당화혈색소는 열을 넘던 수치에서 7배로 떨어졌고 콜레스테롤과 신장 기능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무엇보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돌아왔다. 선생님, 약보다 밥상이 저를 살렸어요. 그 말은 나에게 58년 의사 인생의 결론이었다. 표고버섯은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음식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질을 되돌려주는 음식이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치료의 시작은 약이 아니라 식탁이며 변화의 첫걸음은 환자의 손에 들린 젓가락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표고버섯은 자연이 우리에게 남겨준 조용한 의사이자 몸을 안에서부터 회복시키는 가장 정직한 약이다. 이제 5가지 채소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나는 한 가지 확실한 진실을 전하고 싶다. 시금치, 케일, 깻잎, 브로콜리 새싹, 그리고 표고버섯. 이 5가지는 모두 자연이 인간에게 준 완벽한 혈당 조절제다. 그들은 약이 아니지만 약보다 더 깊은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약물은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만 또 다른 부작용을 남긴다. 그러나 자연에서 자란 채소는 몸의 균형을 되찾게 하고 세포를 되살리며 부작용 없이 인체의 언어로 작용한다. 나는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이를 직접 확인했다. 약보다 식탁이 먼저이고 처방전보다 식사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몸으로 배웠다. 채소만 먹는다고 당뇨가 완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채소여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식사 순서를 바꾸어 보라. 채소를 먼저, 단백질과 지방을 그 다음,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단지 이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식후 혈당의 상승폭이 30% 이상 줄어든다. 그리고 식사 후 10분만 걸어라. 하루 3번, 매 식사 후 10분의 산책이 인슐린의 효율을 높이고 혈당을 안정시킨다. 격렬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다. 천천히 걷고 숨을 고르고 땅의 기운을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꾸준함이 약이고 작은 습관이 약이다. 나는 58년의 세월 동안 이 사실 하나를 확신하게 되었다. 당뇨는 불치병이 아니라 생활습관병이다. 약은 일시적인 도구일 뿐 진짜 치료는 환자의 손에 달려있다. 매일의 선택, 매일의 식사, 매일의 움직임이 당신의 몸을 새롭게 만든다. 수많은 환자들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고통에서 건강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작은 실천이 있었다. 거창한 것이 아니다. 밥상 위에 한 줌 채소, 식사 후에 짧은 산책, 그리고 자신을 믿는 마음, 그것이 기적을 만든다. 나는 당뇨를 두려움의 병이 아닌 가능성의 병이라 부르고 싶다. 누구나 바꿀 수 있고 나이와 상관없이 회복할 수 있다. 80이 넘어도 몸은 변한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다. 혈당 수치에 집착하지 말라. 숫자는 단지 결과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과정이다. 오늘 한 끼의 식사를 더 현명하게 고르고 오늘 한 걸음을 더 천천히 걷는 그 과정이 바로 치유다. 그리고 그 길은 혼자 걷지 않아도 된다. 가족과 함께 식단을 바꾸고 함께 걷고 함께 웃어라. 가족의 사랑과 지지는 어떤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다. 마지막으로 나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5가지 채소를 먹을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것들은 자연이 당신에게 건넨 선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몸을 치유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 내일 저녁부터 식탁 위에 한 가지 습관만 바꾸어 보라.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남은 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것이다. 당신의 건강은 숫자가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시작된다. 나는 오늘도 이 말을 믿는다. 약보다 밥상이, 처방보다 자연이, 그리고 절망보다 희망이 인간을 살린다. 지금까지 함께하는 노년 건강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식탁과 습관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한 끼를 조금 더 현명하게 고르고 오늘 10분만 더 걸어보세요. 그 꾸준함이 여러분의 몸을 바꾸고 마음을 살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저 김영호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